자, 그러면 이어서 그리피스의 폐렴 쌍비균 형질전환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피스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피스는 연구원은 아니었고요. 의사였대요. 연구도 계속 하신 분이라서 되게 멋지시네요. 연구를 한다는 그 자세가 멋지다는 거예요. 자, 그리피스는 실험 재료를 폐렴 쌍구균을 썼어요. 그러면 이 균이 일으키는 질병이 뭐냐면 폐렴인 거예요. 그리고 이 균의 생김새가 구균이래요. 구균. 그러면 동그랗다는 거죠. 근데 이게 쌍구균이래요. 그러면은 구가 쌍으로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거예요. S형균과 R형균. 그러면 S형균은 스무스의 약자거든요. S형균은 쌍구균이 있으면 겉에 피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이 매끈매끈하다라고 해서 스무스 S형균이라고 하고요. 즉 피막은 있습니다. 이 피막 성분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의 몸에 들어가면은 이 균이 잘 죽지 않아요. 그래서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R형균은요, 피막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존재를 해서, 그러면 겉이 울퉁불퉁하겠죠? 그래서 러프하다라고 해서 러프의 앞글자를 따서 R형균입니다. 피막도 없고요. 그 다음에 폐렴에 걸리진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몸에 들어가면요, 보통 이 균은 죽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형질 전환 실험을 했다. 그러면 형질, 머리카락 색이라던가 꼬치 색이라던가 뭐 형태라던가 이런 게 형질이잖아요. 이런 형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질 전환,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한 생물의 유전 형질이 외부로부터 도입된 유전 물질에 의하여 바뀌는 현상이다. 형질이 무엇에 의해 바뀌었다. 그러면 형태 변화라던가 이런 등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리피스가 실험을 했을 때 쥐한테 이 폐렴균들을 접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보통 균을 넣었으니까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살펴봤더니 살아있는 S형균은 폐렴에 걸리게 했었죠. 병원성 균이었어요. 그래서 S형균을 넣어줬더니 당연히 폐렴에 걸렸죠. 그래서 쥐가 죽었어요. 자, 이번에는 살아있는 R형균을 넣어줬습니다. 얘는 S형균은 다르게 피막이 없죠? 그래서 병원성도 없어서 쥐가 삽니다. 자, 이번에는 열 처리로 죽인 S형균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S형균이 죽었으니까 쥐가 삽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 의미가 있는 건 요거예요. 열 처리한 S형균과 살아있는 R형균을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열 처리한 S형균이니까 얘는 병원성이 없겠죠. 죽였으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R형균도 역시나 병원성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상은 산다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둘이 같이 넣었더니 대박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쥐의 사체에서 살아있는 S형균이 혈액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면 이 그리피스가 내린 실험 결론은 뭐냐면요. 열 처리한 S형균의 물질에 의해서 일부 R형균이 실제로 실험에서는 100% R형균이 뭐 S형균은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R형균이랑 S형균이 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부 S형균으로
형질 전환이 되었는데 이렇게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이 유전 물질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유전 물질이 무엇이냐? 이거는 밝혀내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정리 및 해석 한번 볼게요. 죽은 S형균에 있는 어떤 물질이 R형균을 S형균을 형질시켰다. 형질전환시켰다. 근데 그 어떤 물질이 뭔지는 모른다. 그런데 그 어떤 물질은 바로 유전 물질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이 실험을 보완해서 에이버리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거 잠깐 볼게요. 자, 그림은 에이버리의 실험 일부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이유는 각각 R형균과 S형균 중 하나이고 각각 DNA 분해 요소와 RNA 분해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러면 이거를 먼저 보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한번 접근해보고 에이버리의 실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기 위해서예요. 자, 방금 우리가 실험을 했어요. 열처리로 죽은 이 균과 살아있는 균을 배양했더니 죽은 쥐가 생긴 거죠. 그럼 우리 방금 알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 열처리로 죽은 S형균의 어떤 물질이 살아있는 R형균을 형질전환시킨 거죠. 원래 R형균은 병원성이 없어요. 그러면 형질전환 시켰을 때 이 죽은 쥐에서는 병원성이 있는 질병에 감염돼서 죽은 거죠. 그럼 병원성이 있는 건 S형균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죽은 쥐의 몸에서는 S형균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S형균만이 병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처리로 죽은 거는 S형균이고요. 살아있는 거는 R형균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방금 전 실험을 통해서 죽는 거는 S형균이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우리가 원래 유전물질이 무엇인지는 지금은 알고 있잖아요. DNA라는 거. 그러면 RNA 분해 요소와 DNA 분해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DNA 분해 요소는 DNA를 없애는 거고요. RNA 분해 요소는 RNA를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RNA 분해 요소 안에서 분해되지 DNA는 손상을 입거나 분해되지 않아요. 그러면 A를 처리하고 B를 처리했을 때 무엇을 처리했을 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열 처리로 죽은 S형균과 살아있는 R형균을 섞어서 배양을 하면은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되면서 G는 죽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된 거는 형질 전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물질의 답을 알고 있지만 이제 곧 배울 거예요. DNA라는 걸 알고 있어요. 뭐 DNA가 있으면 쥐가 죽는 거잖아요. 그럼 DNA를 없으면 쥐가 생존을 하겠죠. 그러면 쥐가 죽었으니까 DNA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DNA가 이걸 여기다 적어야겠네. 없으면 쥐가 생존하는 거고 DNA가 있으면 죽는 거죠. 그럼 얘가 죽기 때문에 DNA가 있는 거. 그럼 DNA가 있으려면은 여기에 RNA 분해 요소를 여기에는 DNA가 없어져야지만 쥐가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DNA 분해 요소입니다. 자, 에이버리 실험. 아까 그리피스의 실험에서는요. 유전물질이 DNA임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아니요. 죄송해요.
그리피스의 실험에서는 증명하지 못했는데요. 에이버리 실험에서 유전물질 DNA를 증명을 하였어요. 그리피스 실험은 형질 전환시킨 물질이 유전 물질일 것이다. 여기까지 밝혀낸 거고요. 에이버리는요. 그럼 그 물질이 무엇일 것이냐? 내가 실험을 해봤더니 DNA라는 거를 증명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증명했냐면 여기 간추린 내용이고요.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형질 전환이 일어났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이 단백질인지, 다당류인지, RNA인지, DNA인지 각각 분해 요소를 처리해 봤어요. 그러면 그 물질이 분해되면은 유전 물질이 거라 생각하는 그 물질이 분해되면은 S형균이 관찰되지 않는 거예요. 자, 봤을 때 단백질 분해 요소, 다당류 분해 요소, RNA 분해 요소를 열 처리하여 죽은 S형균과 살아있는 R형균에다가 섞어서 배양을 합니다. 자, 단백질, 다당류, RNA. 그래서 배양을 했더니 다 S형균이 관찰되는 거예요. 여기서 100% 전환은 아니에요. 그러면 R형균과 S형균이 섞여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 S형균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S형균이 관찰됐어요. 그럼 얘네들은 형질 전환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열 처리하여 죽은 S형균이고 살아있는 R형균이니까 형질 전환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DNA 분해 요소를 넣었을 때 이번에는 형질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을 유전 물질일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 그 물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DNA 분해 요소인 거죠. 그래서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유전 물질이 DNA구나 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 물질은 DNA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DNA 분해 요소를 처리한 S형균 주심물은 형질 전환을 일으키지 못하므로 그 물질이 DNA구나. 그래서 에이버리가 실험을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요야 여기까지. 그런데 이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전물질이 단백질에 유전하기에 강한 믿음 때문에 유전물질이 DNA라는 사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코페르니쿠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대 학자들이 유전물질은 단백질이라는 강한 믿음 때문에 객관적인 실험으로서 증명을 하였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에이버리 실험까지 저는 마무리하고 영상 다시 한번 찍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